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내게 알맞는 종목 선정하기, 주가 상승 어떻게 발생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 우선은 우리 2018년 주식시장 테마 이슈가 있었죠. 그거를 2020년에 한번 정산을 해봤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2차전지 5G들은 보시는 거와 같이 1100% 상승, 200% 상승, 900% 상승, 500%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때 또 한참 날렸던 그 제약주들, 뭐 헬릭스미스라든지 차바이오텍이라든지 HLB 생명과학은 변동폭이 이렇게 80%, 75%, 마이너스 70%, 그리고 언제 지을지 몰라요. 통일이 될까요? 데아티아이도 마이너스 90% 이런 최대 변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제약주나 이 대북주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사실 뭐 차마 말 못할 애들도 있죠. 신라제는 현재 거래 정지 중이에요. 신라제는 그죠? 그리고 저 쌤이 제약주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주식 상승을 하면 기대감을 상승을 하고 이 기대감의 상승을 받쳐줄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 주식은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약주들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있지만 그걸 받쳐줄 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주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최대 변동폭이라고 좀 자극적이게 써놨는데 2018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친 종목들도 있지만 뭐 제로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보유했을 때 뭐 5%든지 10% 정도 수익을 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자 반대로 대조적으로 우리 2차전지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가 있죠?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있다면 실적이 그 주가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받쳐주고 실적이 붙으면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5G가 진짜 가냐, 2차전지가 과연 진짜 가냐, 이런 얘기는 지금도 많았지만 그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2차전지나 5G는 좋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 산업이다, 뻔한 거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뻔한 게 뻔하다. 주식시장은 뻔한 게 뻔하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제약주가 정말 HLB는 뭐 40만원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뭐 만원대입니다. 1만원대.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 잠깐 썰을 풀어보자면, 제약주가 정말로 40만원이 가고 100만원이 가려면 실적이 붙어야 돼요. 실적이 붙어야 되는데 이 실적이 붙는 기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을 합니다.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들어가요. 보통 임상은 3상까지 해요. 임상을 3상까지 하고 1상, 2상, 3상 하죠. 그리고 FDA에 임상이 다 맞추면은 FDA에 판매 승인을 등록합니다. 판매 승인을 등록을 하고, 판매 승인이 등록을 하면, 판매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매출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얼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제 임상하고 있는 애를 40만원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판매가 돼봐야 돼요. 판매가 돼서 진짜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출을
불러 일으켜 줘야지만이 40만 원도 가고 뭐 100만 원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약주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 투자, 오리지널 장기 투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제약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내부 사정도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약이 진짜 판매가 됐을 때, 판매 승인이 나면 진짜 10배 이상, 100배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약주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수급은 장기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단기 투자자들이에요. 단기 투자자들이 HLB 40만원 간다, 뭐 신라젠 100만원 간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잘못 알고 제약주를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 방에 저희 식구분들한테 제약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제약주라는 게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기다 자금을 넣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소액 투자가고 내가 소소하게 분기별 매매를 하든 아니면은 연도별 매매를 하든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솔창게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약주는 안 보시는 게 맞고, 좀 어렵더라도, 접근하기 어렵고 좀 이해하기 생소하더라도 반도체를 파는 게 맞아요. 반도체는 분기 단위로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냥 칼이에요. 뭔가 이슈가 나오면 떨어지고 뭔가 이슈가 나오면 올라옵니다. 이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나 이런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실적들이 바로바로 붙어주거든요. 바로바로 실적들이 붙어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분기 단위나 연도별로 내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 파트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2018년 동안 2년 동안 정산을 해봤어요. 테마주랑 가치 성장주를 비교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은, 우리 시장이 테마주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매일매일 테마주 상승폭만 보고 있다 보니 아직도 우리나라는 테마장이라는 생각이 맴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 틀과 큰 맥락, 그리고 그 종목별의 그런 섹터,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나에게 알맞는 주제에 맞게 나에게 알맞는 환경에 나에게 맞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서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식 종목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식 종목의 특성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고 테마주가 있습니다. 이 상장된 2000여 가지의 종목이 가치주로 분리되는 게 있고 성장주 또는 테마주로 분리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치주는 회사 재정 상태가 좋고 매해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이 안정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치에 비해서 주가 거래 가격이 낮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를 보통 가치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장주는 자본금이 적고 기업 내에서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추후 회사의 수익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성장성이 보이는 회사들이죠. 앞으로 매출이 돈이 많이 꽂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부터는 5G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성장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죠. 그리고 테마주는 말 그대로 자본금 및 재정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특정 이슈를 통해 기업의 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을 테마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슈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테마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좌지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테마주는 일반 개미분들한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개미분들은 가치주랑 성장주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주식시장엔 크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있냐? 기관, 외인, 그리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기관과 외인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합니다. 이게 크게 큰 세력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조가 있고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위로 올라오려면 물을 부어야 돼요. 돈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부어야 되는데 이 돈을 누가 붓냐? 결국은 기관과 외인들,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기관과 외인들이 붓습니다. 요즘에는 개인들이 많이 붓고 있지만,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은 주장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자금들이에요. 불확실한 자금들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수익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올바른 투자는 결국은 기관과 외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관과 외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잘 해봐야 돼요. 시장의 큰 세 가지의 세력 중에 큰 두 가지의 세력이니까요. 근데 이 기관과 외인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하는데, 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기관들이 뭘 보고 하냐? 밸류에이션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밸류에이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배워서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서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 올바른 투자 방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리를 하자면, 주식시장의 큰 세력 두 명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한다. 그러니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테마주는 누가 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는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정 개미들이 모여서 주장이 있는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떤 관계없이 이슈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빠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크게 가치주, 성장주,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을 보고 가치주로 판단이 되거나 성장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주랑 성장주들이 기대감을 받고, 이 기대감을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을 받고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 일어나면 실적이 받쳐주면은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5G나 2차전지 같은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회사를 봐도 재무 상태가 건전합니다. 굉장히 매우 건전할수록 가치주에 갈 확률이 높고, 조금 덜 건전하지만 회사의 모멘텀이 좋은 애들이 보통 성장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테마주는 상승 전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정보를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깔아놔요. 미리 밑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주식들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슈를 노출을 시켜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빠집니다. 요게 테마주예요. 그래서 테마주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슈를 잘 챙겨보면 돼요. 간혹 이 단계를 건너뛰고 주식 확보를 하고 이슈 노출을 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세력들도 뭐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확보부터 하고 이슈 노출을 시켜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거는 전혀 기업의 자산 뭐 이런 거는 거의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크게 가치주, 성장주, 테마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큰 손인 기관과 외인은 가치주랑 성장주에 손을 댄다. 뭐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어렵더라도 밸류에이션을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테마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시겠죠? 테마주도 테마주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처음 입문할 때 대부분 뭘 통해서 입문을 하냐면 주식 방송 또는 카톡을 통한 리딩방을 통해서 대다수의 개미들이 입문을 합니다. 주식 방송이나 카톡에서 진행되는 리딩방들은 대부분이 다 테마주입니다. 리딩방은 거의 다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방송도 대부분이 테마주로 넘어갑니다. 이게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구조상의 문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가치주랑 성장주는 조금 진행이 느립니다.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라는 게 있어서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리딩 업자들은 목적이 뭐죠? 회원 유치예요. 회원 유치를 하려면 뭐가 동반이 돼야 되면 빠른 수익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빠른 수익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이 빠른 수익의 그 속도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네 없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전문가가. 근데 사실상 실력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제가 더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에 맞게 내게 맞는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직장인분들은 발빠른 매매, 초당 분당 승패가 갈리는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주 또는 성장주를 하는 것이 좋다. 제가 팁을 주자면 가치 성장 테마주를 해라.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금 또는 적금만 해본 투자자는 손실을 봐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차라리 가치주를 하는 게 좋아요. 가치적으로 저평가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재무 상태가 좋고 고정 수입이 있으면 배당이 높다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하면 좋아요. 이런 것도 어쨌든 예금 적금보단 좋을 거예요. 해보시면 요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식으로 월급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100% 테마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일단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뉴스를 등지고 살면은 그냥 주식 잔고 깡통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정보를 받는 순간 항상 내가 제일 마지막에 받았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방법까지는 제가 말하자면 좀 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뉴스 보는 타이밍이 4번 이상입니다. 아침, 점심, 장 마감,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5번. 거의 뭐 하루 종일 봅니다. 테마주를 하지도 않는데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테마주예요. 그리고 전문 투자가는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워낙 잔뼈가 굵은 분들이라서 가치주든 성장주든 테마주든 배당주든 선물이든 뭐든 알아서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리딩 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방의 목적은 회원 유치고, 회원 유치를 하려다 보면은 빠른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빠른 수익률에 회전율이 나와야 돼요. 승률의 대비가. 그래야지만이 회비를 뽑고도 본인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계산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는 회보나 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스스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가치 성장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테마주로 해야지만이 이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딩방은 대부분 다 테마주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테마주 3% 수익 내려다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손절내는 꼴이다. 글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써놓은 거는. 그래서 저랑 같이 성장주 하면서 10% 50% 이상씩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보통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죠? 무조건 한 달 이상입니다. 10% 50% 이상 내려면. 많게는 3개월. 좀 더 길면 1년까지도 갑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가치 성장주는 3개월이 가든 6개월이 가든 1년이 가든 10% 50%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체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리딩업자들이 확률이 높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회비를 뽑고도 남지 않냐? 라고 하지만,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식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세상에서 단타가 제일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딩방에서는 확률이 높을 수가 없답니다. 확률이 높을 수가 없다. 무조건 5대5다 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리딩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만 가져왔어요. 돌파자리 설이 있고, 상승 초입설이 있고, 상한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랑대가 보통 진입자리예요. 한번 돌파했다가 눌리니까 다음에 돌파한다. 여기서 진입하자. 이게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우리가 상승 초입에 잡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보이고 올라간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는 갭상을 해서 상한가 거의 직전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20%라든지 18% 이런 애들 여기서 진입해서 상한가 간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단타가 가장 쉽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단타를 안 드리는 이유는 사인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지만은, 저랑 단타 매매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기 때문에 사인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인 드리고 있다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인을 드립니까? 아시겠죠? 이런 자리의 매매들은 무조건 5대5예요. 이거를 한 80%까지 끌어올리려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5대5의 자리에 들어가서 승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착각입니다. 한번 계산을 쫙 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몇 번 과거에 리딩방 애들이 정말 잘하나 한번 궁금해갖고, 걔네들이 불러주는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1대1 비중으로 해갖고 쫙 해본 적이 있는데,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사실 수도 없습니다. 단타는 당일 매매예요.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YG 플러스 언제 불러드렸어요?